노즐 설계하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계 규격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규격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요. 노즐 설계 규격서는 노즐 종류별 장단점을 기반으로 3D 프린터에 적합한 노즐을 선정하여서 노즐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즐 설계 규격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규격서에 따라 노즐을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즐 설계도,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노즐 설계 규격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노즐 설계 규격서는 노즐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설계 규격서를 토대로 각 부품에 대해서 부품도와 조립도로 이루어진 제작도가 생성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는 노즐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즐 팁의 직경과 노즐 팁의 길이, 노즐 헤드의 크기 및 증량을 살펴볼게요. 노즐 팁의 직경에 따라서 가공 속도도 달라지는 거죠? 네, 가공 속도 및 품질에 따라서 노즐의 직경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리고 노즐의 길이는 전체 3차원 프린터 장치의 구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노즐의 길이가 짧은 것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노즐의 길이가 짧은 FDM 헤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계 장치나 성형품과의 간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DP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노즐이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끔 길이를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노즐 헤드는 재료를 토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 장치가 결합되어지고 제어를 위한 전기 선들도 연결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송 장치 설계 시 노즐 전체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료 토출 속도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재료 토출 속도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제팅 속도와 FDM 토출 속도, DP 토출 속도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제팅 속도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초당 생성 가능한 최대 액적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헤르츠 단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FDM 토출 속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FDM 방식의 경우에는 재료 공급 속도에 따라서 재료의 토출 속도가 정해지므로 최대 토출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DP 방식에서는 공기압 혹은 스크류의 회전으로 재료를 토출되기 때문에 최대 공기압 및 최대 스크류 회전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노즐이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중고가의 FDM 장비의 경우에는 모델 재료 및 서포터 재료를 토출할 2개의 노즐이 하나의 노즐 헤드에 장착이 됩니다. 저가용 FDM의 경우에는 보통 1개가 사용되나 적용 분야에 따라서 2개 이상의 노즐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계 규격서에는 비용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비용은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전체 시스템의 비용에서 헤드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즐은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어요. 노즐의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각 구성품은 각기 다른 종류의 재료로 제작이 가능해요. 따라서 노즐을 가공 시 각 부품에 대한 가공 재료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동 환경에 따라서 노즐의 마감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 재료에 대한 부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표면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재료의 유동을 도울 수 있어요. 노즐의 마감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또한 사용 가능한 재료들도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해요. 사용 가능한 재료라고 하면은 각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팅 방식의 경우에는 주로 광경화성 고점도 재료가 사용되고 모델 재료와 서포트 재료가 사용이 되죠. 여러 내용들이 노즐 설계 규격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네요. 아직 또 남아 있나요? 네, 아직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살펴보고 포함되어야 해요. 그 중에서 유지관리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노즐에 대한 유지 관리라면 정기적인 세척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노즐을 정기적으로 세척할 경우에는 주기, 세척액, 세척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노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해요. 아, 노즐에 대한 수명이나 교체 시기 등을 명시해줘야 하나 봐요. 그 시기를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액정 및 필라멘트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즐의 이상이 의심을 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명을 고려해서 적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DP 방식의 경우에는 다양한 노즐 팁이 있으며 비교적 저가이기 때문에 잦은 교체가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노즐 설계 규격서에는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지침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각 방식별로 안전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팅 방식의 경우 UV에 유의해야 하고 FDM 방식에는 고온에 유의해야 하죠. 그렇겠네요. 각 방식별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이 다를 테니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할 듯 싶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해요. 온도, 습도를 포함해서 노즐 구동을 위한 전기 파워, 공압을 위한 압력 등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압에 대해서는 습기 및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 및 필터 메쉬의 크기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즐 설계 규격도에 포함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노즐 설계 제작도에 명시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노즐 설계 제작도요? 네, 노즐 설계 제작도는 크게 부품도와 조립도로 나눌 수 있어요. 부품도라 하면 각 부품에 대한 정보인가요? 네, 부품도는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존재해야 하며 부품 가공을 위한 상세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그럼 조립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나요? 조립도는 말 그대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하며 조립에 대한 과정 및 동작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조립도에는 조립에 대한 각 부품의 이름, 수량,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 조립도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송에 대한 정보라든지 별도의 상세 정보를 포함시킬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직접 노즐 설계 규격서와 제작도를 만들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실제 노즐 구성품을 확인해 보고 명칭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강사님. 각 부분의 명칭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노즐에는 다양한 구성품들이 있는데 각 부분에는 고유의 기능들이 있겠죠. 명칭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노즐 구조도를 보였는데 각 부분을 제가 먼저 이름과 그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현재 보면은 가장 밑단에 있는 부분이 노즐이에요. 노즐은 필라멘트가 용융이 돼서 압출이 돼서 나오는 그 최종 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노즐의 그 필라멘트를 용융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녹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히터 블락이 있을 거고요. 히트 블락. 네. 그 다음에 히트 블락 위에서는 필라멘트를 밀어서 히트 블락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히트 블락에서 발생한 열이 이쪽 위쪽으로 열이 전달이 되면은 밀어주는 필라멘트가 부드러워서 이쪽으로 밀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압력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히트 블락에서 열이 위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히트 브레이크가 존재해요. 예, 그래서 히트 브레이크는 실제 기계적인 구조로 보면은 매우
작은 원통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단면이 작아야지 열 전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히트 브레이크 위에는 히트 브레이크와 히트 블락을 연결하는 바렐이 있고요. 이 바렐은 원통형으로 이 마운트 블락에 삽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필라멘트가 막히더라도 이 마운트 블락에서 바렐만 분리하면은 밑에 부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쉬운 분리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쉬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운트 블락은 히트 싱크와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 밑에 히트 블락에서 열이 전달이 되더라도 방열을 해서 여기에 필라멘트가 매우 쉽게 밀어낼 수 있도록 열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열방출. 열 방출. 그래서 필라멘트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딱딱함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거죠. 필라멘트가 딱딱해야지 익스트루더 모터로 밀어줄 때 많은 힘을, 토크를 가지고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을 방출시키는 거를 우리가 히트 싱크라고 그래요. 드시니까. 네.